안녕하십니까, 닥자TV 철우입니다. 자, 일단 시장이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제 사실 이 급반등 나온 다음에 제가 어떻게 좀 일이 있었는데, 급반등 나온 다음에 보니까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제가 봤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 매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왜냐면 이제 보통 이런 게 뭐 주문 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뭐 주문 실수다 뭐 가타부터 말이 많았고, 또 게다가 이제 시장이 뭐 여러 시장에서 다 반응이 일어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확정적으로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래가 터지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막 주문을 넣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는데, 제가 막 일을 좀 일이 있어서 좀 그러는 와중이어가지고 참다 막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말자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뭐 어쨌든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급등을 줬더라고요. 어젯밤에는 뭐 미국 시장도 굉장히 급등락을 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시장 나스닥이 5% 정도 빠졌다가 플러스로 마감되는 모습, 뭐 이런 좀 패닉셀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반등을 줬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른 반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한번 강하게 뭔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 이게 이제 의외로 매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자리쯤이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가 여기였었나요? 아니면 여기였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요 두 자리 중에 하나였죠. 그죠? 요 두 자리 중에 시간대를 보면 뭐 여기였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올라가도 맥스 37,000 37K를 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일단 신저가를 만들고 33,000도 깨고 32,000대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이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다시 커지기 시작한 구간이에요. 변동성이. 그건 뭐냐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보통은 이제 낙폭이 이제 심화되다 보면 이격률이 발생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주식에서나 뭐 코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걸 뭐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동의 관점이나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봐서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연속해서 빠지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닥을 찍고 이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아직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 뭐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도 이제는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뭐 자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는 어떤 제가 이제 플랫 조정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플랫 조정의 형태의 거의 이제 여러 가지 플랫 조정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보다 저점이 높은 그런 플랫이 나오면, 지금 정도에서 마감이 되면 이제 이걸 러닝 플랫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뭐 저는 그냥 달리는 조정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좀
영어로, 저 영어 별로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러닝 플랫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올라가면 신고를 내게 되면 이제 조정이 끝나고 ABC 조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코인 홀더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여지껏 그런 차트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사실 이런 러닝 플랫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실은 러닝 플랫보다는 이제 불규칙 조정, 그러니까 확장 플랫이라고 하죠. 익스텐디드 플랫.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B파가 A파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게 확장 플랫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저는 많이 봤고 뭐 어떻게 그거는 이제 확장 플랫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해요. 간혹가다 여기를 오파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파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서 이제 여기 오파 끝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누가 맞았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 제가 계산한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얘기하면 저는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여기서 처음에는 여기를 5번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를 5번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엔딩 다이어고널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5개로 형성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건 뭐 확연하게 5개로 형성이 됐거든요. 5개로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5개로 형성되면 535 조정밖에 없는데 535 조정밖에 535 조정이면 이거는 지그재그 조정이다. 지그재그 조정이는 일정 수준 이상 B파의 반등이 일정 수준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B파를 한 개를 두고 한 개치 뭐 근접한 정도 약간 오버되긴 했지만 그냥 맞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그 타이밍에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여기는 제가 틀렸어요, 이 자리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포기를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파동이 만약에 여기를 5개로 구성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지그재그 조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동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본 게 분석 가능성 있는 게 여기를 5번으로 놓고 여기를 불규칙 조정으로 본 거예요. 그럼 불규칙 조정이 오면 이게 이 A파의 저점을 강력하게 깨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A파, B파, C파 그래서 강력하게 깨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 전체를 A로 본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파동의 계산이 여기가 A 또다시 A 여기 뭐 X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복합 조정인 거죠. 여기를 A, B, C 이렇게 본 거예요. C도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를 C로 여기서는 사실 좀 쉬웠다고 봤던 게 여기에서 힌트를 줬어요. 이 자리에서. 왜냐면 이 자리에서 여기서 원래는 5개로 올라갔으면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럼 또 조정받고 조금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가 3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해석이 그 불규칙 조정으로 보고 앞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신을 한 건 이 추세가 깨지면서 이 빨간색 추세가 깨지면서 이건 정말 확실하다. 그 전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약간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확신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2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올라가면 제가 틀린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적어도 이 자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더 막 강력하게 내려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정도는 깨야 뭔가 심리가 완전히 좀 패닉이 오면서 어떤 물량이 털리고 뭐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800 이 자리를 깰 가능성을 아직도 높게 두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깨진다면 좀 확률 높은 자리를 어디로 봐야 되냐라면 일단은 이 자리예요. 일단은 이 추세 자리, 날짜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 자리는 얼마 정도 되냐? 한 22,000에서 뭐 날짜에 따라 다르니까 21,000에서 2,000 뭐 이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오면 정말 뭐 저는 충분히 조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추세까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면 뭐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가능성은 좀 되게 낮게 보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의 가능성을 가장 좀 비중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미리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려요. 얼마까지 갈 걸로 생각한다, 뭐 어쩐다 이런 말씀은 사실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미리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틀리면 뭐 솔직히 그렇게 막 크게 틀린 적이 잘 없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틀리면 정말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잘 이런 방송이나 공개적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틀릴까봐, 틀리면 쪽팔릴까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건 건 아니고 괜히 과도한 반응 때문에 혹여 좀 저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거나 그러는, 제가 뭐 리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사실은 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내려오기도 했고 뭐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도 될 국면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 C판은 5개로 구성이 돼야 돼요. 예. 그럼 이것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5개 중에 첫 번째 1번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를 1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해도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만약에 5개, 여기를 1번이라고 본다면 여기까지가 2번이고 이제 3번이 이제 시작돼서 좀 뭔가 강한 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나온 거라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3번에 1번이고 3번에 2번이고 3번에 3번 중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에 4번이고 3번에 5번이고 그 다음에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아직도 뭐 파동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걸로 보던 일단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상승 전환을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파동은 정말, 조정 파동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20년 뭐 맨날 이것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20년을 넘게 했어요, 파동을. 예. 처음 뭐 책을 접하고 이런 거 보면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초반엔 안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좀 또 예외라는 게 더 많은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크게 신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뭐 공부를 뭐 웬만한 책들 한 권 빼놓고는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본들을 다 공부를 했고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 보면서,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일 가능성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히 바닥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바닥이라는 어떤 확신을 하려면 적어도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추세가 돌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로 대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참 뭐 무수한 선들을 긋고 지우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종의 이제 확장되는 삼각 수렴형, 그러니까 수렴이 아니라 삼각 확장형, 뭐라 그러죠? 하여튼 삼각, 이게 벌어진 메가폰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예, 그래서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지금 올라섰으니까 만약 여기 위에서 잘 버티면 조금 더 반등이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에서는 제 경험만을 말씀드리면 보통 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얘가 정말 위로 올라갈 거라면 이렇게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질 거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가운데로 수렴을 한다. 예. 제가 경험상에 의하면 가운데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날짜상으로는 뭐 한 대략 한 이틀 정도 이런 수렴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간은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뭐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일단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미 있는 반등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모자른 면이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최소한 뭐 이런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닥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긴 한데 왼쪽 저점을 안 깬 거를 보면 뭐 그래도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의 점수를 줄 수는 있어요. 약간의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약간의 점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지금 뭐 왼쪽 저점이 깨진 거죠, 그죠? 이런 패턴은 약한 패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반등도 지금 약하게 나오는 것 같고 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솔라나 결국은 고점이 뭐 이게 250 몇 분이었나요? 이게 최고점이 200 여기가 고점이 아니었나? 여기 고점 맞죠? 자, 여기 260불 260불에서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었죠? 이거 지금 80불 3분의 1 토막이 더 난 거죠, 그죠? 그러면 66% 이상 뺀 거, 70% 뺀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네. 정말 코인 한번 잘못 잡으면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좋지 않다 아직도. 네. 자, 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닥 좋지 않습니다. 강력한 하락 후에 하방 경직을 살짝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세를 돌릴 만한 어떤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도 뭐 지지선 부근에 들어와서 리플하고 비슷하게 전저점은 지켜내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강력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중간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상승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에이다 보겠습니다.
자, 에이다는 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위에서 뭔가를 좀 시도하려는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과도하게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또 뭐 그렇게 뭐 전혀 안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을 어떤 식으로 갖추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런 박스 추세를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는 다른 코인들보다는 좀 다른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점수를 살짝 주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나. 자, 루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타 코인들, 우리가 보고 있는 여타 코인들에 비해서 아주 제일 강한 코인입니다. 제가 봤을 땐. 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지금 보시는 이 추세를 지키고 반등을 주고 이 저점을 다시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하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잘 보이면 이런 추세에 근접했을 때 손절을 밑에다 걸고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이런 저점들을 지켜줬다는 거, 이런 추세를 지켰다는 건 뭔가 점수를 많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그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아니라 유일한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매틱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자, 폴리곤은 뭐 그냥 뭐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예. 제가 이 위에서 돌파 후에 재진입한 거 이거 되게 안 좋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 이후 여기서 요 모습을 보고 괜찮다,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를 다시 깬다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렸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보였지만 결국은 급락하고 이런 저점, 중요한 저점 라인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 여전히 뭐 나중에 어떤 모양새가 바뀌면 뭐 그때는 또 다르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굳이 여기에 점수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폴카닷입니다. 폴카닷. 자, 폴카닷도 뭐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차이가 그냥 전혀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뭔가 메리트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니어, 네. 니어라는 코인입니다. 자, 니어라는 코인도 지금 추세 살짝 깼다가 들어 올리긴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자리가 지켜진다면, 좀 튼튼한 자리긴 해요. 그리고 가격 구간으로도 봐도 이런 자리가 지켜지고 만약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만약에 이런 자리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나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는 있어요. 손절을 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밑에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는 뭐 이런 자리까지 오면 사실 한번 매도를 쳐야죠. 예, 정리를 해야죠. 청산을 하고 다시 리바운딩 할 때 그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 주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코인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뭐 어차피 또 힘들고 다음 주 뭐 설이고 뭐 그러니까 설 지나고 나서 한번 공지를 할게요. 공지를 해서 생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